또 그 2015 개정교육과정 있잖아요. 네. 거기에 이제 선택 과목을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또 질문들이 그게 많아요. 그게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이 과목을 선택하지 않아서 제가 이 대학 이 학과에 지원하는데 불리한 게 있나요? 선택 못 했는데요? 아니면 개설도 안 됐는데요?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. 그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 이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, 대학에서? 네, 또 이 부분 진짜 많죠? 질문, 네, 정말 어. 많습니다. 특히 또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선택 과목을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도 어. 많이 궁금해해요. 맞아. 어떻게 하냐. 뭐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질문하시고 네, 그러더라고요. 특히 이제 예를 들면 그게 아무래도 진로 선택 네네. 과목이라던가 아니면 그 전문 교과, 전문 교과. 네, 그런 과목들이 좀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는 더 어려워 보이고 있어 보이고 뭐 진로 부분을 더 어필할 수 맞아. 있을 것 같고, 있어 보여. 네, 약간 네.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정말 유리해요? 어때요? 그러니까 이 부분이 유리하다, 불리하다라고 절대로 얘기할 수 없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적인 종합평가다라고 했잖아요. 이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냥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과목을 들었다라고 해서 이 학생을 더 뭐 유리하게 평가하고 안 들었다라고 해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. 당연히 평가를 할 때 이제 그 학교의 과목이 개설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고등학교 환경과 여건 그리고 이제 그 과목을 이 학생을 왜 선택을 했는지, 그리고 이 학생 그 과목 위기에 맞춰가지고 선택한 건지, 그렇죠. 또 이 수업 태도는 어떻고 이 수업의 내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내가 선택 과목을 무엇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라고 할 때 학생들이 좀 과목명이 멋있어 보이는 거, 네네. 아니면 인원수가 적어 보이는 거, 어려워 보이는 거, 어려워 보이는 네, 거. 선택하는 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있어서는 절대 평가에 유리한 게 아니고요.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거는 네네. 이제 내가 생각하는 진로의 네네. 방향성이 맞는지, 그리고 내가 정말 듣고 싶은 과목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수험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 내용 중에 이거 있어요. 교내 봉사보다 교회 봉사가 평가에 더 유리한가요? 이 질문 진짜 많아요. 그리고 이게 코로나 이전에도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 코로나가 이제 겪다 보니까 이제 대면 활동 또는 이제 아예 그냥 실외 활동을 많이 못했던 시절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, 대학에서는? 네,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많죠. 합니다. 네, 예. 정말 많이 하고요. 학생들이 또 걱정을 또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. 네네. 그런데 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에서 평가사가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평가에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또 학생들이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많이 질문하는 게 이제 교내 교회도 있었지만 네. 이제 만약에 내가 교회에서 한다면 진로와 관련된 봉사활동하는 게 더 유리한가요? 라는 질문도 많이 해요. 맞아요. 이게 전공과 관련된 봉사활동 꼭 해야 되나요? 뭐 이런 것들. 네, 맞아요. 네네. 근데 만약에 신 선생님 같으면 네. 어떤 봉사활동을 선택해서 하실 것 같으세요? 근데 뭐 이왕 할 거면은 뭐 저 고등학교 때도 그랬는데요. 잘 뭐 기억이 30년 전이라서 기억은 안 나지만 진로랑 관련된 거를 좀 할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뭐 제가 지원한 학과에 대한 설명도 하고 싶기도 하고 진로 관련된 걸 할 것 같아요. 저 같으면. 혹시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? 그러니까 제가 지원하는 학과와 연계해서 좀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것도 있고 만약에 그 면접이나 만약에 자기소개서 넣는 대학에 지원한다면은 그런 쪽으로 좀 설명하기 쉬울 것 같고 일단 그런 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일단은. 네, 그걸 함으로써 그런 내가 여기에 관심 있다라는 걸 어필하고 네, 그런 것도 싶다. 좀 표현해보고 네, 싶고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핵심이라고 네네네.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수상 실전과 마찬가지로 봉사활동도 뭐 어떤 걸 선택했다고 해서 유리하고 불리하고 네. 이런 거는 없다.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예를 들면 내가 봉사활동을 한다. 그러니까 진로와 관련해가지고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해서 과연 의학 관련한 부분을 내가 어필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네. 근데 사실은 봉사활동에 있는 그 뭐 병원 봉사를 네네. 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, 실제로 학생들이 하는 건 문서 정리나 네. 청소 청소. 정도예요. 이게 과연
나의 진로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가를 음. 생각해보면 신 선생님 어떤 것 같으세요? 그러니까는 의학 계열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병원 봉사를 꼭 해야 된다라는 어떤 맞아요. 생각. 근데 막상 하고 보면 뭐 이제 문서 정리나 청소나 뭐 의학계랑은 전혀 상관없는 걸 하는 맞아요. 거예요. 실제로 의료 관련해서 뭐 병을 연구하거나 네네. 실습을 하거나 그런 봉사활동은 아니죠.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 의도랑은 좀 차이가 있겠네요, 현실은. 네, 그래서 중요한 건, 네. 그러니까 이게 꼭 그렇다고 봉사활동이 나빠요 이런 건, 아니, 그러니까 네네. 그 의료 봉사활동 관련해서 병원 봉사가 나빠요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. 네네. 중요한 거 스스로의 진정성과 그리고 지속성이라고 네네.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내가 문서 정리나 청소를 했다고 할지라도 네네. 내가 그 병원 현장에 있어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, 병원 관계자들이 어떻게 협력을 구축해서 병을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관찰하면서 배우고 느꼈던 점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. 맞아. 본인이 어떤 걸 의미를 가지고 느꼈는가, 네.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실제로도 그렇겠네요. 그 간호 계열이나 뭐 의학 계열로 갈 때 실제로 병원 봉사하면은 병원이 어떤 시스템으로 들어가는지 어쨌든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. 기동량도 들을 거고 그런 차원에서는 좀 자기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좀 이왕 뭐 하는 김에 그냥 청소만 하지 말고 좀 그런 걸 유념 있게 좀 지켜보면은 나중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이건 단편적인 예를 들어 드린 네네. 거니까 이걸 일반화해서 생각은 안 네네.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러니까 내가 교회 활동을 하건, 교내 활동을 하건, 네.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하건, 뭐 전공 관련하지 않은 활동을 하건,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, 그리고 배우고 느끼고,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봉사활동은 이제 지속성과 방향성을 좀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그 평가 요소로 치면은 좀 뭐 어떤 인성이나 아까 공동체 역량 뭐 이런 쪽 인성 쪽에서 좀 평가가 되나요?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또 많이 그런 식으로 질문하더라고요.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, 예를 들면 뭐 봉사활동은 인성이다, 아니면 봉사활동은 뭐 공동체 역량이다라고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,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내가 어필할 수 있냐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인성 같은 경우도 다른 영역, 그러니까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있는 다른 영역으로 충분히 어필할 수 있고요. 공동체 역량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거든요. 이거 뭐 봉사활동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. 그러니까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된 걸 했을 때, 진로 역량을 어필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. 그러니까 그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 또 다를 것 같습니다. 개개인마다 다르겠네요, 그러면. 그럼요. 정말. 네. 정형화 시켜가지고 네네. 안내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그 네. 부분입니다. 네, 봉사는 그렇고요. 또 많이 있었던 질문 중에 봉사 다음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. 레파토리 독서 있는데요. 독서를 몇 권 이상 해야 되나요? 뭐 많이 읽을수록 뭐 좋은 건가요? 유리한가요? 아니면은 뭐 어려운 책을 읽어야 되나요? 맞아요. 이거 질문 진짜 많죠. 어때요? 아무래도 이 질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독서 활동 네네. 파트를 보면 그냥 도서명과 저자만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이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게 아닐까. 이게 네. 봉사활동이 비슷해요. 봉사활동도 뭐 그러니까. 무슨 봉사활동인지 몇 시간인지만 나와 있다 보니까 몇 시간 이상 해야 돼요. 이거 네. 똑같은 거죠. 근데 사실 이 독서라는 부분은요, 이게 단독으로 몇 권 이상 읽어야지만 뭐 만점이다, 뭐 몇 점이 깎인다, 뭐 몇 권 이상은 당연히 읽어줘야지, 뭐 이런 식의 있는 건 아니에요. 이 독서도 단독으로 평가한다기보다는 네. 다른 학교 활동 네. 이랑 좀 연계해가지고 정성적 종합평가라고 했잖아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정량화시켜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. 그 부분을 꼭 학생들이 유념을 하시면 네. 좋을 것 같고요. 또 그렇다 보니까 이 독서 활동이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, 네. 뭐 어려운 책을 읽으면 좋을까, 이런 그렇지. 질문, 네 맞아요. 이런 거 고전, 맞아요. 이런 거 국보론 이런 거 읽어야 되나요? 네,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는데요. 사실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.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,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독서 활동으로 내가 어필할 수 있는 역량, 이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나한테 좀 가치 있게 읽었던 책, 나에게 의미 있는 독서가 있고 그거를 좀 이렇게 엮어 나가는
그 역할을 좀 할 수도 있긴 있겠네요. 네, 맞아요. 음.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이걸 단독으로 나는 뭐 진로 역량이 우수해 이런 걸 어필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수업 시간에 네네. 뭐 어떤 개념을 배웠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고 싶어서 어떤 책을 찾아보았고 그 책을 읽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수업 시간에 연계해서 뭐 발표를 할 수도 있고요. 동아리 활동으로 연계해가지고 또 발표를 했을 수도 있죠. 네네. 네, 이런 식으로 나의 지식을 어떻게 심화시키고 확장시켜 나갔는가 이걸 저는 독서 활동으로 활용하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군요.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약간 자기소개서나 뭐 면접 있는 데서 이 독서했던 경험을 이렇게 어필하면은 좀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제가 학생이라면 좀 뿌듯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. 아닌가요? 맞아요. 아닌 게 아니고 정답은 네네. 없어요, 학생 네네네. 여러분들. 정답은 없고요.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게 이제 내가 책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고 어떻게 배우고 성장해 나갔는지가 분명히 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까 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자기소개서, 여튼 네. 자기소개서는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더 어필을 해도 좋겠죠. 네, 이번 시간에 이제 2023학년도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특징과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혹시 뭐 선생님들한테 또 한번 뭐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나 뭐 드릴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맞아요. 지금 학생들이 중간고사 막 끝나고 이제 그렇죠. 긴장이 좀 풀어지는 그 시기일 것 같아요. 이 5월 달도 분명히 중요합니다. 아마 5월 달에 이제 각 과목별 수행평가가 많이 진행되고 있을 거거든요. 근데 이 수행평가가 이제 내신 교과 성적에도 반영이 되지만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작성할 때도 중요 요소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 세부 세특이랑 이 부분 서술되는 부분이 좀 더 이제 대학한테 제공되는 정보 중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. 사정관 선생님들한테. 맞아요. 챙겨야겠네요, 수행평가. 그러니까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수행평가가 반드시 작성되는 건 아닌데 아니지만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네. 이제 학생을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작성해 주시거든요. 근데 이거를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거짓말로 선생님도 쓰실 수 없고요. 학생들이 분명히 학교 생활, 수업 태도라던가 당연히 수행 평가 때 했던 뭐 이 학생이 적극적으로 했던 관찰했던 부분. 맞아요. 그런 부분들이 작성되니까 이 수행 평가도 꼭 놓치지 마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 대학 입학처에다가 일단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리고 우리 대기업 대입정보 맞아요. 포털 어디가 맞아요. 홈페이지도 있고 대입정보 제공 그렇게 제공이 되고 우리 대기업에서도 대입사정센터에서 대표번호 100-1615로 전화 상담도 하고 있고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. 맞아요. 예,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네요. 네, 맞아요. 아마 준비하시다가 궁금증이 또 많이 생길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 아까 신성이 말씀하신 그 뭐 대학교 입학 홈페이지라던가 아니면 직접 전화 문의한다라던가 네. 그리고 대학부터 어디가 이런 걸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마 학생들이 지금 대학 입시 준비한다고 많이 지쳐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직 그래도 기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내가지고 네. 2023학년도 입시는 좀 후회 없이 네.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또 이렇게 긴 시간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 또 한 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